성공한 사람들의 1분 독서, 열정이 이끄는 성공이라는 오늘 좋은 그 명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경영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저자가 리제이 콜란이 지었고 송경근님이 옮긴 책입니다. 여기에 표지에 있는 좋은 말은 열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팀원들의 속마음을 만족시켜 열정적인 업무 수행자로 만드는 성공하는 리더의 6가지 열정 전략이란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이 표지에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은 리 제이 콜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기업의 고문관이자 연설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년간 직접 기업을 경영하고 컨설팅한 경험이 있으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산업 조직 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강연과 프레젠테이션은 청중들을 사로잡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누구나 당장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전달해 준다고 점평이 나 있다. 제가 이 책을 보았을 때도 당장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전달해 준다는 말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앞부분에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는 당신의 경쟁자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직원들의 머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콘텐츠를 보면은 서문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 열정에 대한 서문이 있고 1장은 100%의 에너지, 열정적인 업무 수행이란 무엇인가. 2장은 머리를 끌어들여 업무의 기초를 높여라. 3장 가슴을 끌어들여 열정의 불을 지펴라. 4장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영업 원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 열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모든 기업과 회사가 안고 있는 가장 뜨거운 화두는 무엇일까? 바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느냐다. 실제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의 고객을 유지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무려 5배나 된다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일에 대한 연대감과 애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열정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직원들의 열정적인 업무 수행은 금방 밖으로 표현되어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서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직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그 다음은 한 차원 더 높은 성과를 내며 동료들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외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홍보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5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펼치고 즐겁게 읽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객을 최우선에 놓았다면 그 다음에 당신은 직원들을 고객보다 더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하고 톰 비스트는
톰 피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톰 피터도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지요. 그럼 이어서 100% 에너지 열정적인 업무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업무 수행은 직원들이 완전히 몰입했을 때, 즉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지속되는 지적이며 감성적인 애착을 보여줄 때 달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업무 수행이란 직원들이 조직과 자신의 일을 위해 100% 헌신할 때, 즉 자신의 업무에 대해 머리와 가슴을 모두 투여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아래와 같은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열정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자발적인 직원들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맡은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다. 다른 팀원들이나 타 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타 부서의 업무나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재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회사의 자원들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며 다룬다. 업무 프로세스에서 개선점을 찾고 이를 실천한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 기회를 갖는다. 자기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한다. 종전에 조직에서 근무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속속 그대로 귀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럴 때에 바로 당신의 열정도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직장인들 중에서 오직 26%만이 완전히 몰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위한 도전이라는 그 제목 하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열정적이지 않고 태만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이직률이 증가하고 일정 연기가 자주 있고 저조한 사기, 높은 탈진율, 자만심, 타인에 대한 비난, 책임감 결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업무에 열정적이지 않고 태만한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6가지는 바로 열정이 이끄는 성공의 핵심적인 6가지는 지적 욕구에는 성취감과 자율성, 숙련도 이 3가지가 있고, 성취감, 자율성, 숙련도 3가지가 지적 욕구에 해당되고, 감성적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목적의식, 친밀감, 평가와 인정이란 요 3가지가 합쳐져서 총 6가지를 근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감, 자율성, 숙련도 이런 부분들은 집중된 어떤 그 머리, 지성과 연결되고, 목적의식, 친밀감, 평가와 인정은 집중된 가슴, 즉 감성으로 연결되어서 열정적인 업무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머리를 끌어들여 업무의 기초를 높여라는 제목으로는 리더로서 기본을 잇는 일은 막상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서 놀랄 것도 없을 정도다. 리더들이 치르는 비즈니스 스포츠의 기본은 바로 직원들의 3가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앞에서 얘기한 성취감,
자율성, 숙련도를 얘기한다. 이 세 가지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리더로서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고력이야말로 진정한 비즈니스의 자산이 된다 하고 하비 S. 파이어스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성취감이라는 제목에서는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인 성취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머리를 쓰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성취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원들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전략은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이 그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서 성취하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결과보다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고 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지글러도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정적인 조직을 만드는 당신의 전략이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직원들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성취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선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들이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알게 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엔 자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취감이 직원들의 업무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자율권은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첫 번째 전략은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개선하는 일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정하는데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번째 전략은 확실한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GE사의 CEO 제프 이멜트는 과거 부사장이었지만 잭 웰치에게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리더십 비결 가운데 하나는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경계는 헌신, 열정, 신뢰와 팀워크로 그러한 경계 안에서는 비로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련도입니다. 다음에 숙련도 편에서는 숙련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 두 가지 핵심 전략은 적합성과 학습이다고 얘기합니다. 직원 개인의 선천적 능력, 관심, 직무 요구사항 간의 효과적인 적합성을 발견하는 것은 숙련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숙련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은 학습이다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머리에 투자할 때 직원들은 머리를 쓴다. 학습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언에 우리는 타인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가르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써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가슴을 열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열정적인 업무 수행으로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이렇게 또 권고합니다. 사람의 키나 덩치가 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가슴의 크기다 하고 에반도 홀리필드 복식
헤비급 복싱 세계 챔피언 3회 우승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키나 덩치가 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가슴의 크기다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끌어들여 열정의 불을 지펴라는 이 제목 하에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감성을 사로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기본적인 감성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건 앞에서 정리한 감성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 목적의식, 친밀감, 평가와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먼저 목적의식을 보면은 목적의식.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목적의식이 상위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의 목적의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들은 강력한 목적을 만들고 직원들이 목적과 그들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팀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오라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의 목적의식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를 정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친밀감에 이제 대해서는 직원들의 친밀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직원들이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과 서로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라. 의식과 축제를 만들어 소속감과 즐거운 분위기를 고취시켜라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의 친밀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하고, 그다음에 평가와 인정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머리와 가슴을 일터로 끌어올 줄 아는 리더들은 직원들의 평가와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헌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인정하라. 공헌과 사람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직원들의 평가와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직원들의 공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라고 하는 것과 직원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학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라는 부분은 러너스 하이. 이제는 전략의 실행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그게 여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지성에 대한 부분, 성취감에 대한 충족 전략은 성취 장애물을 제거하라. 선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라 하고 얘기했고, 자율권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때 직원들도 참여시켜라. 업무 수행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숙련도에서는 직원들을 최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람과 업무 간의 적합성을 찾아라. 직원들을 코치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충족 전략은 목적의식에서는 목적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팀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합니다. 친밀감에서는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라. 의식과 축제를 만들어 소속감과 즐거운 분위기를 고취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평가와 인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공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학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30분 이상 달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체내에 호르몬의 일종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도취감,
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 러너스 하이를 맛보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강도로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지속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성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때가 바로 러너스 하이의 영역에 다한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과 당신의 팀은 머리와 가슴을 업무에 몰입시키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까지 수행한 고된 노력과 성공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또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제 그 어떤 경쟁자보다 빠르게 성공을 향해 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러너스 하이. 이걸 한번 다 경험해 보면은 참으로 일이 즐겁고 하고 싶고 참 열정이 가득한 어떤 그런 우리 일에 대한 태도가 저절로 용솟음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분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은 핵심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1분 독서, 열정이 이끄는 성공이라는 이 책이 참으로 제대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전달해주고 학습 효과가 매우 큰 좋은 명제로 인정을 하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